박원순 시장이 1986년도에 2월 21일 한마디로 대한민국 역사를 반대한민국 역사로 바꾸기 위해서 만든 연구소.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서중석 교수하고 임원영 씨, 강만길 교수 나와서 여기서 했던 가장 큰 업적은 대한민국 건국이란 단어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건국이란 단어를 없앴던 그 역사 문제 연구소고, 최근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전체 교과서에다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걸 다 바꿔라, 정부 수립으로. 이 원조가 여기고 그걸 따라하는 게 지금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역사인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고, 광화문에서 김일성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9.28 서울수복대 행사 때 서울시장으로서 불참을 하고, 모든 연설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다 빠져있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연설문에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의 연설문을 보니까 그 연설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말은 안 쓰더라고요. 우리나라라는 말도 안 쓰시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출신인가 몰라. 그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정명 후보 지지 연설을 때로 이렇게 했는데, 이젠 제가 지지 연설할 수 있어요. 제가 미디어치 대표를 그만뒀기 때문에 선거법 전에 문제 없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인천시장이나 경기도와 달리 대한민국 정체성을 1순위 기준으로 삼아요. 대한민국 서울이 지금 저 후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전방에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광화문에서 김일성 찬양을 부르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울시장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지역 발전을 쓰셔도 되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아니에요. 서울시장 선거는 대한민국 우선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돼서 서울시장의 실정 투어를 다니는데 첫 순서를 바로 여기 박원순 시장의 역사 문제 연구소고. 사실 이거는 실정 이런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아니, 정체성 자체가 실정이죠. 왜 어떤 면에서 이게 실정과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호국의 불꽃탑을 세계 어느 나라 수도에는 다 있는 호국의 불꽃탑을 국회에서 예산까지 통과가 된 건데 그 극구 반대해가지고 그게 무산됐거든요. 그럼 왜 호국의 불꽃탑을 서울에서는 탈 수 없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모든 안보 관련 규정을 다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또 북한 이 탈북민들에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다 없앴거든요. 이런 게 그게 그냥 괜히 한번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이분의 마음속에 계속 깊이 박혀있는 어떤 이념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탈북민들도 대한민국의 주민들이고, 그죠? 이 땅에 서울이라는 것도 그런 많은 호국 영령 선열들, 우리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땅인데 그분들을 기리는 불꽃탑을 왜 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것도 국회에서 통과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 좋습니다. 노동조합도 좋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다 찬성이고 좋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이고 국민들이고, 특히 서울은 전국의 도시를 다 합쳐도 국제도시화 할 만한 데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선진국의 어느 나라를 가도 수도에는 그 나라를 지켜오느라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는 탑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의 대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켜서 합시다 한 거를 서울시장이 굳이 그걸 반대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족문제, 이 역사문제연구소가 만든 지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역사문제연구소가 이제 5년 뒤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생기고, 100년 전쟁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왜곡된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잘못 알리고 있는데, 그거의 원래 원조, 핵심, 그런 사관을 퍼뜨리고 만들고 기틀을 잡은 것은 역사문제연구소였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은 거기에
초대 이사장이고 최근까지도 운영위원인가 뭐 그런 것도 얼마 전까지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계급서관으로 우리 역사를 써서 심지어 유관순 열사가 역사책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역사책을 만든 집필진의 대다수가 이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친일파를 논하고 친일파 척결하고 이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장님이라면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한 이걸 발표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연설문에 대한민국이란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고, 그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을 기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미 30년 전부터 보안법 철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는 미국에 종속된 역사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이런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역사 왜곡에 가장 선봉에 섰었던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오셨다는 거는 온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시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이 공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가 1986년 1월 달에 박헌영의 남로당의 뭐라 그래야 되나, 총재라고 해야 되나, 이 박헌영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되는 승려 원경이 주지로 있었던 안성에 있는 그 절에서 첫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서 전부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하자라는 소장파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했습니다. 그때 임헌영이라는 분이 그 이후에 20년 뒤에 얘기한 걸 보면, 그때 문제아들은 전부 모여가지고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사회 요소에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였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역사문제연구소가 책을 출판한 거를 보면 전부 사회주의 관련 서적, 6.25가 민중사, 민중혁명사, 해방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 책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박헌영 전집을 만들어서 그걸로 심포지움을 만들고. 근데 박헌영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물론 박헌영의 아들이라고 추정되는 분이 설립에 관여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헌영 씨는 이 남조선 공산당, 이 남로당의 그 핵심이었고, 결국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북조선 그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25 때 이 김일성을 부추겨서 이 북한이 쳐들어오게 만드는데 주역을 해가지고 스탈린을 같이 만났죠. 김일성하고 박헌영 씨가 같이 소련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서 북한이 먼저 남조선에 쳐들어가겠다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박헌영이고, 결국 전쟁에서 지니까 나중에 잘못된 정보를 줬다 해가지고 이 설에 의하면 개에 물어뜯겨 죽였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분이지만, 아무튼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 조선, 그러니까 그 군세사, 한국 군세사 그 격동기에 공산주의를 이 땅에 퍼뜨리려고 끝까지 했고, 결국은 북한에서 개에 물어뜯겨 죽일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 박헌영인데, 이 박헌영을 존경해서 이름도 헌영이라고 바꿨다고 하는 임헌영 씨가 여기에 또 뭐 관여를 깊이 했고, 그 분이 또 해가지고 박헌영 전집을 출간한 다음에 심포지엄을 이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냈고. 그러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관여했던 그 분들, 교수들 중에는 대한민국이, 남한이 6.25를 더 부추겨가지고 남침을 유도했다라고 떠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잘못된 역사를 확산하는데 역사문제연구소가 30년은 가까이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이걸 알려야 된다. 그 임원영 씨가 현대백화점에 그 문화 강좌를 다 독점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동안 강남의 주부들을 데리고 강의를 숱하게 해왔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 진짜 궁금합니다.